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윤석 교수님 연구실의 연구원 최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유니티 튜토리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자 이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유니티는 게임 엔진으로서 안에 굉장히 많은 툴이랑 사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이제 제가 유니티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니티를 이제 완벽하게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과목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유니티를 다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다운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유니티 안에는 이제 스크립트 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코딩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를 위한 엑스터널 툴이 필요합니다. 이제 9버전의 유니티에서는 모노 디벨로퍼라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2016 버전부터는 2017 버전부터는 이제 엑스터널 툴에 이제 전적으로 의존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가장 다루기 쉬운 이제 그 코딩 툴을 이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운을 받아주실 때 주의할 점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예시로 들자면 이제 인스톨러를 키시면은 이제 내가 다운받은 비주얼 버전과 이제 비주얼에 깔린 추가 SDK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버전에 수정을 들어가시면 이제 추가로 다운받은 워크로드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니티를 사용한 개발, 이 API가 다운이 받아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키셔서 이제 이 유니티를 사용한 툴까지 추가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인스톨러를 키셔서 이제 이 유니티를 사용한 이 API를 끼셔야지, 장착을 하셔야지만 유니티에서 이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제 만약 비주얼 스튜디오가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시거나 너무 무거워서 힘드시면은 비주얼 코드라던가 C샵과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수 있는 이제 엑스터널 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대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티 설치는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유니티 허브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맨 위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니티 허브 다운로드를 눌러서 유니티 허브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니티 허브는 이제 워크플레이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로젝트 관리, 라이센스 관리, 그리고 이제 제 유니티 아이디에 대한 에셋 관리, 뭐 그리고 유니티 버전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허브를 다운받으셔서 이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워크플레이스가 뜨게 되고요. 이제 왼쪽에서 프로젝트, 인스톨스, 런, 커뮤니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쉽게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여기서 이제 킬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받은 프로젝트도 여기서 등록해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도 여기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스톨에서는 이제 라이센스라던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니티 엔진에 대한 버전을 여러 개 다운받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버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버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용하는 버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버전, 이제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몇 가지 버전은 다운을 받아놓고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런은 이제 유니티를 처음 배울 때 그를 위한 튜토리얼이 여러 가지 있는 편이고요. 이것은 내 커뮤니티입니다. 이제 인스톨해서 이제 유니티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피셜 릴리즈를 보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제공하는 버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버전 말고 다른 버전을 받으시고 싶다면 여기 어치브로 들어가셔서 여기 패치 릴리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패치 릴리즈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역대 유니티의 버전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버전인 유니티 2019 4.12F를 다운받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눌러서 유니티 허브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네, 추가로 다운받을 수 있는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한국어 100 이 정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뭐 iOS로 빌드할 때 필요한 것, 리눅스로 빌드할 때 필요한 것, 이제 맥북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그 빌드용으로 필요한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굳이 버전을 설치할 때 말고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전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의 안드로이드 빌드를 제외하고는 필요할 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니티에 대한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니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는 3D 및 2D 비디오 게임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게임 엔진입니다. 실제로 이제 게임 쪽 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3D 애니메이션 외에도 건축 시각화, VR 같은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이제 많은 툴을 내장하고 있는 제작 도구입니다. 이제 유니티는 ECS 시스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ECS 시스템은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의 약자로 이제 자세한 ECS 시스템에 대해 왜 시스템이라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ECS입니다.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은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리한 UI와 드래그 앤 드롭 인터페이스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엔진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하는 사람도 이제 책에서 그냥 뭐 만들면서 따라하는 무슨 유니티 책이라던가 뭐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유니티 뭐 개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따라만 해도 이제 게임이든 아니면 뭐 그 간단한 컨텐츠 정도는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 개발자들도 이제 능히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프로그램을 전혀 못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도 이제 유니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또한 이제 개발이 가능하고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유니티는 이제 게임 개발용으로만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피직스가 많이 필요한 그리고 시각적으로 뭔가 좀 CG가 보여져야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벤트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야 되는 앱 프로그램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예시로 키오스크, 모바일 앱, 박물관에 있는 그 전시 프로그램, 로봇 프로그래밍, 그리고 서버, AR, VR 등 이제 다방면에서 사용이 가능한 엔진입니다. 유니티에 대한 활용 예시로 제가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유니티로 VR 컨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고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할 점은 여기에 이제 외부에 데이터베이스랑 인공지능이랑 연결해가지고 유니티 프로그램과 이렇게 왔다 갔다 소통해서 안드로이드 빌드를 해가지고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VR 기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통해서 이런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고, 이제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뭐 로봇에 연동을 시킨다던가 좀 확장성이 좀 뛰어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제일 메인 얘기인데요. 사실 그 유니티에 대한 강의는 그 유니티가 접근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남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주지 않아도 인터넷에 이제 정보도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니티를 다루고 있는 초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 쪽 또는 이제 정말로 이제 게임 쪽으로 배우는 좀 학과라던가 쪽에는 이제 유니티로 이제 뭔가를 개발하고 이쪽으로 좀 진로를 잡고 싶다, 이쪽으로 좀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유니티는 사실 그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뒤에 가려진 선수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 과목을 제대로 이제 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유니티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진행될수록 이제 굉장히 벽에 부딪히게 되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장할 때 그 똑같은 걸 배워도 이해하는 그 깊이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런 선수 과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엔진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제 실력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유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는, 유니티에서는 이제 C샵을 사용하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든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면, 네, 유니티가 본인들이 개발한 그 스크립트를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도큐먼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라이브러리와 이제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구현이 불가능한 정도의 이제 성능을 가진 라이브러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니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이 API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선수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는 이제 뒤에 어떤 건지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유니티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익혀야 되는,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하 벡터, 공간 좌표, 공간 벡터 등의 이제 3D 환경에서의 기초 수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컴퓨터 그래픽스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OOP에 대한 이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고요. 유니티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 같지만 이제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스크립트와 스크립트 간에 이제 서로 임포트하고 막 그 레퍼런스에서 가져오고 이러한 호환이 좋기 때문에 이제 OOP 코드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만, 그 이 코드 디자인을 할 줄 모르면은 이제 어느 프로젝트나 똑같지만 프로젝트가 커지면은 코드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정보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3D 모델, 그리고 본 애니메이션 등 3D 그래픽스에 대한 이해라고 적혔는데, 이것도 역시 컴퓨터 그래픽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개념입니다. 이제 스크립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도 유니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 스크립트를 제외하고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만 사용을 해서 뭐 UI를 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애니메이션, 본 애니메이션 같은 걸 재현을 해본다던가, 이제 뭐 맵 디자인, 이런, 아니면은 그 자신이 직접 개발한 3D 모델을 이제 라이팅을 좀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라이팅을 좀 변화시켜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던가, 쉐이딩을 좀 건드려서 해보고 싶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나는 유니티를 개발을 할 거고 스크립트 시스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선수 과목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선수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쭉 해드리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는 뭐 쉽게 설명하면 그냥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입니다. 전공자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당연히 이제 졸업 과정에서 모든 언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4년 동안 계속 익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유니티에서는 이제 C샵을 조금 잘 다루면 유리합니다. 예, C샵이 자바랑 굉장히 유사하긴 하나, 이제 기본적인 어법은 물론이고 이제 코르팅과 같은 C샵에서만 제공하는 이제 함수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으면 확실히 스크립트 코딩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편입니다. 이제 유니티 프로그래밍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제 좀 참고해야 할 문서가 아까 보여드린 유니티 매뉴얼이고요. 이제 굉장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라이브러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외워서 하는 사람은 제 생각엔 없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들도 이제 열면은 안에 클래스가 나오고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여기 있는 이제 이 홈페이지를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피직스에서 이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지 이제 찾고 싶을 때 굳이 인터넷에서 검색할 것 없이 이 도큐먼트 그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이제 문서로 와가지고 여기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스크립트 API뿐만 아니라 이제 간단한 매뉴얼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유니티에서 이런 걸 재현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유니티에 소리를 넣고 싶다 아니면 유니티에 뭐 AI가 이제 플레이어를 쫓아가는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싶다, 뭐 빌드 매핑을 좀 하고 싶다, 쉐이딩을 건드리고 싶다, 엑셀을 좀 하고 싶다 하는데 유니티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도큐먼트에서 계속 그 튜토리얼 느낌의 자신들이 제공하는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을 써놓습니다. 이 도큐먼트는 유니티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S 시스템은 또 시스템이라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ECS는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의 약자로 이제 그 코드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엔티티라는 모든 오브젝트를 프로젝트에서 관리하는 컨텐츠에서 관리하는 모든 오브젝트를 이제 엔티티라는 그 빈 공간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엔티티는 이제 코어에서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엔티티에 는 아무런 속성도 없지만 여기에 컴포넌트라는 속성을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엔티티에다가 보이스 또는 이제 사운드 메이킹 이런 컴포넌트를 붙이면 이제 소리를 내는 속성을 가지게 되죠. 그다음에 엔티티에 움직인다라는 속성을 붙이면은 이제 움직이는 소리 내는 물체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 어, 뭐 메쉬 컴포넌트 그러니까 뭐 외형 이 사람처럼 생겼다는 속성을 붙이면은 사람처럼 생겼고 움직이는 소리 내는 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UI도 당연히 이제 엔티티에다가 UI를 붙이면은 이 UI가 되는 것이고요. 뭐 사운드 리시버를 받으면은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제가 구현할 모든 것들을 이제 엔티티라는 걸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제 ECS를 이제 굳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나라고 하면은 이제 ECS는 이제 맨 마지막에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많은 시스템 매니저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렌더 시스템 매니저가 있다면은 이제 모든 엔티티 중에서 그린다 또는 그려진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만 필터링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필터링해서 가져온 엔티티들만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컬라이더, 충돌 시스템 관리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나중에 시스템 레벨에서 이 모든 애들 중에 충돌한다 또는 충돌하는 판정이 있다, 뭐 강체다 이런 속성이 가지고 있는 엔티티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애들끼리만 서로 충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포문을 좀 다뤄보신 부분은 알겠지만 모든 애들을 각각 검사하는 거는 예를 들어 두 명이 서로 부딪혔는지 검사하는 건 한 번이면 되지만 세 명이 이제 서로 부딪혔는지 이제 검사하려면은 세 번을 이제 검사를 해야 되고요.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제 오브젝트 수가 늘어날수록 그 연산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ECS 죄송합니다. ECS를 좀 활용을 하면은 이제 정말 컬라이더 필요한 애들만 골라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시스템 측에서 렌더는 이제 렌더링이 필요한 애들만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렌더를 하고 그리고 컬라이더 시스템에서는 컬라이더 이제 충돌한다 또는 이제 충돌할 수 있다 벽이다 이런 판정이 가진 애들만 가져와서 서로 충돌 체크를 하고요.
유니티에서는 여기서 추가로 뭐 필터까지 넣어가지고 조금 연산을 좀 아끼는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이런 아무튼 그 확실한 거는 유니티에서는 이런 코드 디자인을 활용을 했고, 이제 이거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유니티를 좀 다루는데, 그리고 그 코드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니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컴퓨터 그래픽스, 그러니까 CG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CG의 개념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3D 공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이론으로 그냥 유니티의 백엔드에 녹여있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광원 처리, 피직스, 뭐 쉐이딩, 렌더링 파이프라인, 뭐 벡터 뭐 연산하는 거, 뭐 텍스처 매핑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유니티를 혹시 여기서 다뤄본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유니티는 전부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유니티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냥 광원이 있고요. 광원이 기본적인 디폴트 광원, 뭐 빌트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광원이 되어 있고, 렌더링 파이프라인도 이미 유니티가 다 만들어놔서 이제 빌트인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쉐이딩도 어느 정도 다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물리 연산도 전부 다 자동으로 됩니다. 뭐 벡터 연산도 사실은 그냥 그 트랜슬레이트 같은 뭐 돌린다던가 움직인다던가 뭐 검사할 때 그냥 그 검사해주는 라이브러리가 거의 있는 편이고요. 텍스처 매핑도 메테리얼 만들어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묻혀지기 때문에, 유니티를 제공하는 분들에서 왜 이런 거를 좀 아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새로운 기술, 나중에 이제 유니티가 확장되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 배우고, 또는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걸 시도하고 싶은데 백엔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유니티 엔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뭐 실제로 제공하는 것도 많고, 제공해주는 이제 라이브러리도 많고, 툴도 많고, 에셋도 많지만, 이제 얘네가 제공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발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전적으로 유니티 라이브러리와 모든 거에 의존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은 어 버그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지만, 그 이해도가 굉장히 모자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유니티만 해가지고 유니티를 다루는 법만 잘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면 이제 버그 같은 거를 이제 아예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백엔드에서 그 라이브러리끼리 충돌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기능적인 버그 때문에 절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기술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유지 보수도 좀 많이 힘든 편입니다. 몇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물리라고 하면은 물리 중에 충돌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 유니티에서 컬라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유니티 켜가지고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 아직도 설치 중이네요. 네,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네, 유니티에서 컬라이더라는 박스를 씁니다. 이 박스가 메시끼리 충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사람과 사람 모양과 사람 모양이 서로 충돌했는지 100% 검사하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메시에 네모난 직육면체를 씌워가지고, 이 직육면체가 충돌했으면 너도 충돌한 걸로 치자, 이런 식으로 좀 충돌을 많이 연산을 합니다. 충돌 처리를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그 박스와 박스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충돌하는지라던가, 그리고 그 박스가 회전했을 때 회전 박스와 OBB 박스라고 부릅니다. OBB 박스와 OBB 박스가 충돌했을 때는 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레이캐스트라고 그러죠. 이제 레이랑 이제 박스랑 충돌했을 때, 뭐 레이랑 캡슐이랑 충돌했을 때, 뭐 그리고 박스와 캡슐이 충돌했을 때, 그리고 구체와 레이가 충돌했을 때 전부 연산이 다릅니다. 그 고등학생 때 배웠던 3D 기하 벡터와 좀 유사하면서 다른데요. 이게 네,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짰던 유니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윈도우 API에다가 다이렉트 X9이라는 소켓을 넣어서 만들었던 이제 3D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라이브러리입니다. 제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게스피어 클로젯 벡터 뭐 가까운 벡터와 스피어가 충돌을 했는가, AABB 박스가 이제 가까운 벡터랑 충돌을 했는가, 뭐 거의 모든 경우에서가 다 있을 겁니다. 뭐 레이캐스트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뭐 AABB 박스랑 플레인 평면이랑 충돌했을 때, OBB 박스와 평면, 광선, 레이와 구, 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 광선과 구의 충돌 체크를 보면은, 좀 박스로 볼까요? 네, 박스로 보겠습니다. 그 전부 네 3D 기와 벡터를 좀 그 기반으로 둔 충돌 검사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AAB와 AABB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애기 때문에. 네, 여기 있습니다. AABB 충돌 체크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부 검사하면 됩니다. 네, X좌표가 이제 두 X좌표가 어 AABB 박스 1과 AABB 박스 2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AABB 박스 1과 AABB 박스 2의 이제 민 맥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수치가 적은 X와 제일 큰 Y 좌표를 서로 검사해서,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두 선분이 겹치지 않았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두 X 그 다른 Y나 Z 좌표를 좀 빼고 그냥 X 좌표만 봤을 때 얘 X 좌표랑 얘 X 좌표 최소값과 최대값이 서로 겹쳤는가, 또 얘 최소값과 얘 최대값이 겹쳤는가를 검사를 해서 이제 두 박스가 X 쪽이 겹쳤는가를 검사를 하고,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박스의 Y 선분이 서로 겹치는가를 검사를 하고, 이제 Z 선분이 겹치는가를 검사를 해서 전부 다 겹쳤다면 true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박스가 그 X도 선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Y 선분도 이제 그 민맥스를 비교를 했을 때 겹치고 Z도 이제 민맥스를 했을 때 겹치면은 두 회전 행렬이 없는 이 두 박스가 겹쳤을 때 그 겹치는 부분에 이렇게 그 직육면체 형태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사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지? 네. 그러한 검사를 해서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해라 라는 함수입니다. 뭐 OBB 박스 같은 좀 어려운 메소드도 있는데 그냥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픽스를 설명하려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AABB 박스와 같이 굉장히 쉬운 것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좀 어려운 박스 충돌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축에 대해서 투영을 해가지고 15개의 축을 추출해서 이제 직교를 통해서 15개의 축을 추출하고 그 축의 모든 박스 점들을 전부 투영시켜서 그렇게 생성된 선분들이 서로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검사를 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그래픽스 같은, 이게 유니티 백엔드에는 이런 게 내장이 되어 있다. 어쩌면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게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쉐이딩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파티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fx 파일입니다. 네. 그 쉐이딩에 제가 실제로 쉐이딩 프로그램에서 쉐이딩을 적용을 시켰는데요. 그때 직접 짰던 쉐이딩 스크립트고요. 보시면은
그 일단 쉐이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3D 환경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 빛 처리 그리고 그 물체에 뭐 빛이 들어왔을 때 뭐 어디가 하이라이트 되고 어떻게 빛나고 그 이런 거를 또 당연히 라이트 쉐이딩이라 부르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파티클 같은 것도 쉐이딩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파티클, 뭐 폭포, 물 이런 것도 전부 물이 투명해가지고 뭐 아래가 보이고 그리고 물이 반사 또 굴절이 있지 않습니까? 좀 실제랑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것도 전부 이 쉐이딩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두 개를 짜놨구나. 네. 그냥 라이트 쉐이딩의 경우에는 그 벌텍스에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이 노멀 벡터랑 뭐 이렇게 카메라의 포지션을 가져와가지고 카메라 포지션, 카메라 뭐 다이렉션 그리고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부딪혔던 버텍스의 뭐 노멀 벡터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카메라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픽셀을 가지는지 보정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9에서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쉐이더가 없었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붙어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쉐이딩을 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쉐이딩이 없어도 이제 개발이 가능하나, 이제 본인이 좀 그 라이팅적이나 아니면 파티클적인 걸 활용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이렉트 11부터는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필수적으로 쉐이더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니티에서도 이제 똑같이 쉐이딩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의 백엔드에 있는 라이트를 이제 직접 본인이 설정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그 유니티 컨텐츠의 퀄리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이거는 선수 과목은 아니고 이제 유니티에 대한 간단한 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게임도 게임이지만 이제 카메라로 찍은 이제 실사 동영상을 제외하고 뭔가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캐릭터가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에서 막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할 때 2D랑 3D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D는 캐릭터 아틀라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캐릭터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하나의 동영상 페이지에서 동영상 페이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이미지에서 이제 원하는 프레임에 몇 개를 따와서 그거를 연속으로 실행을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고요. 대표적으로 스프라이트 이미지. 구글의 스프라이트 이미지라고 치면 이거를 좀 설명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게 이제 옛날에 2D에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유니티에서 2D 캐릭터나 뭐 UI 그리고 뭔가 2D가 움직이는 걸 할 때는 이렇게 스프라이트화 시켜가지고 연속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으로 잘라서 연속으로 이렇게 반복을 시키면은 사람이 달리게 이제 보이는 그런 방법이지요. 이제 3D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 3D 모델에는 본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안에 이제 관절을 많이 씁니다. 뭐 뼈를 많이 씹는데 그 뼈를 직접 움직여가지고 뭐 프레임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팔을 단순하게 들고 손을 단순히 접는 것도 이제 관절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프로그래머보다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제 그래픽 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도 직접 이렇게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넘겨주면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제가 활용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토끼들이 이제 춤추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본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움직이는 프레임을 녹화한 애를 가져와서 이제 이 토끼들에게 적용을 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유니티에는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 레거시 애니메이션, 메카닉 애니메이션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은
물론 인간에게밖에 적용이 안 되긴 하나 그 인간형 그러니까 사람의 팔 두 개가 있고 두 다리가 있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그 애니메이션이다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장점이 뭐냐 그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면은 모든 휴머노이드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델링, 서로 다른 모델, 얘는 뭐 키 큰 사람이고 얘는 뚱뚱한 사람이라도 굳이 본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면은 이제 둘 다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토끼 악을 보시면 네, 이제 여러 명의 토끼가 똑같은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같은 애니메이션 하나를 다운을 받아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이 토끼들에게 전부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 토끼들도 이제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필수적인 관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제 뭐 팔이 3개가 있다던가 꼬리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용과 같이 그냥 인간형이 아닌 모델의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제 전용 애니메이션을 같이 함께 동반하고 있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뭐 직접 스크립트로 움직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을 하나 드는 동작 그리고 손을 한번 쥐는 동작 하나하나도 이제 굉장히 그 귀찮고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애니메이션으로 보통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근래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이제 2D에도 이렇게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D에서의 이제 본 애니메이션이고요. 요새는 이렇게 2D에도 이렇게 관절을 심어가지고 이제 스프라이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2D에 관절을 심어서 이 관절을 움직이는 걸로 이제 2D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들도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뭐 스켈레털 애니메이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 기술이 좀 각광받고 있는 편이라서 앞으로 2D는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이제 이러한 그 본 애니메이션이 이제 2D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유니티에는 많은 선수 과목이 필요하고요. 그 유니티의 높은 접근성 때문에 이제 선수 과목 없이 이제 유니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유니티가 워낙 쉬우니까 성취가 그 결과도 빨리빨리 보이고 그 성취도 좀 빨리빨리 얻게 됩니다. 그 유니티 처음 다루는 사람도 이제 뭐 교본이라던가 책이 있으면은 일주도 안 돼서 하나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선수 과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히 컴퓨터 그래픽스 그리고 뭐 코드 디자인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힘들며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들면서 배우는 또는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를 보면서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프로젝트나 아니면 뭔가를 이제 맡아가지고 뭐를 만들어 달라 또는 이런 걸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유니티를 그 좀 나는 유니티를 좀 주로 사용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이런 직군에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니티를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선수 과목이 존재하며 이러한 선수 과목이 을 동시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유니티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제 선수 과목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